전세금 대신 이자 드릴게요. 을된 집주인의 눈물. 요즘에 전세 시장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타이틀이죠. 원래 집주인하고 세입자면 누가 갑이에요? 집주인이 갑이고 경제적 약자가 세입자라고 그랬었죠. 근데 요즘엔 지금 왜 반대로 됐어요? 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게 다 수요 공급하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전세값이 올라가는데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물론 더 싼 집을 찾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가면서 뭐라고 주인한테 요구를 해요? 시세 떨어진 만큼 네, 내려달라. 그러면 능력되는 집주인은 1억에 2억이고 내줘버리면 되는 거고, 전세를 끼고 샀던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차익만큼 뭐를 줘요? 집주인이 거꾸로 주인한테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월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자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합의해가지고 이사 안 가고 살잖아요. 전세 가격 지수가 3년 전보다는 떨어져서 집주인 돌려줄 보증금 차익에 불똥, 목돈 마련책 없어서 역월세 있다. 역월세는 원래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줘야 되는 건데 역월세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준다는 내용입니다. 보보증은 못 받을까 봐 월세 비중 들어. 자, 전세 가격 지수는 보시면 10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숫자가 어때요? 일단 전세 가격 지수는 100 이하로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세 거래, 요거는 이제 월세 거래 비중인데 전세 거래는 떨어지는 거고 월세 거래는 올라가는 거고, 이제 요거는 지금 41%인데 거의 지금 50% 육박했다고 그러죠. 월세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50%를 올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 혹시 대치 음마아파트는 다 아시죠? 거기 직접 가보시면 거기는 복도식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복도를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은 집 현관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 현관, 요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기둥 쪽에 그 세면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런 철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 철근이 막 군데군데 다 보일 정도예요. 누가 보더라도 진짜 사람 살 때 못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구조 안전 진단을 해보면은 아직 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서 이게 철근이 보이고 하지만 무너질 정도의 안전성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구조안전지수에서 이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 안 해도 돼라는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안전지수 비중이 50%다 그러면은 심사했을 때 재건축 판단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을 50%에서 30%로 내리면은 재건축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겠죠. 그러면 구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뭘로 점수를 더 따느냐? 옛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어 없어요? 주차하기 너무 불편해. 그 다음에 수도 틀면은 녹물을 한 5분 빼야지 깨끗한 물이 나와. 이런 걸로 해서 충족이 되면은 구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너는 그냥 재건축해도 돼. 이런 이제 판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재건축이 조금 더 용이하게 이제 규정 자체가 좀 바뀌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 30%였다가 50%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1호 사자 동아일보 기사. 수도권 월세 비중 50% 넘었다. 이제 깡통 전세 뭐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전세금 몽땅 두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뭐 항복한다든지 이러면 전세 보증금 다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월세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해요? 전세를 선호해요? 집주인이 그 집을 산 뭐 목적은 따로 있겠죠. 내가 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지만 내가 여기가 조금 있다. 그럼 집주인들은 다 월세 원해요. 그러면 반대로 세를 얻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세를 원하죠. 왜? 월세는 내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지만 전세는 1억짜리 집을 2억을 주고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내가 2억은 다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깨끗한 집이다, 새 집이다 그러면 시세보다 비싸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들은 전세를 선호하고 이게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추세를 보면 월세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현금 모아도 집 사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 모기지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시세의 거의 90% 가까이. 그리고 모기지론은 기본적으로 30년짜리 장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로서 집주인한테 월세를 주고 사나 내가 은행에서 대출 90%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며 사나 그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사 안 해도 되는 그런 편함 때문에
세입자가 주인한테 월세 내는 거, 집주인이 은행에 월세 내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좀 희한한 제도가 있는데, 집주인 말고 세입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유리한 제도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데 강남 같은데 방 하나짜리 3억짜리 전세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얼마까지 해주는지 혹시 아세요? 네, 보통 70%까지 해줘요. 그러면 3억짜리다 그러면 3, 7에 20, 2억 1천. 그럼 나는 9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3억짜리 전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2억 1천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자가 굉장히 싸서 전세를 많이 갔었었는데 이 이자가 요즘에 기본 2배 이상 다 올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은행에 전세 자금으로 대출 받아서 이자를 따블로 내느니 그냥 내가 월세로 그냥 가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은 대출 금리도 지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전세 금리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은행밖에 없어요. 그 대책 풀린 게 이거예요.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가능한 거. 이거는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묶어놓는 게 좋아요? 풀어줘야죠. 20억 넘고 30억 넘어도 자기가 30억짜리 15억 대출 받아가지고 원금이자 갚아나갈 능력이 있으면 대출 받는 거죠. 능력이 안 되니까 대출을 못 받는 거지. 이거 다 지금 이제 다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전매 제한도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민간택지 개발. 예전에 그 전매 제한 금지 기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제 뭐 최고 기래 1년. 뭐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 지금 풀려버립니다. 경착륙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원래는 무슨 착륙이 해야 돼요? 예, 연착륙이 돼야 돼요. 이 비행기가 땅에 경착륙하면은 쿵쾅쾅쾅 이렇게 되는 거고, 연착륙이면은 스무스하게 착륙한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착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지금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효과가 이거는 좀 반감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도 좀 많이 없어지고, 이 실거주 의무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내 주택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거, 이런 규제 때문에 사실 청약을 넣고 싶었는데 안 넣었었는데 청약 기간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대책은 지난주에 발표되고 이래가지고 막 물먹은 사람들 많다고 그러죠. 그게 이렇게까지 풀어질지를 모르고 청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다 풀어져 버린 거야. 내가 돈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를 노려보고 있었었는데. 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금리 많이 올랐죠. 예전에 대출금리 아무리 비싸도 4% 이하였어요. 뭐 적으면은 2점 몇 프로에서 보통 3%대 전후였는데 전부 이제 갱신되면서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다 올라버리는 거. 요 기사 언제예요? 1월 6일. 대책 발표 언제 했어요? 1월 3일. 그 다음에 거기 1월 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6일자 기사 보니 1월 6일자 이제 이번 주부터 부동산 기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낙폭이 예전에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부합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또 올라가겠죠. 제가 세미나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옛날 노무현 정부에서 막 정책 내놓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정책은 약발이 몇 개월이라고 그랬어요? 3달. 일단 3달은 약발이 몇 개요? 그럼 이것도 지금 이제 전 정부에서 각종 규제책으로 내놨던 걸 지금 다 지금 풀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풀면은 부동산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가격들이 이제 반등하고 이런 효과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효과가 이제 벌써 나오는 게 이번 주 기사부터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숨은 속뜻은. 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락폭 저주보다 많이 줄었고 이 각종 대책 발표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